네. 안녕하세요. ASMR 영상 제작하는 미니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량한 가을 아침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ASMR과 저의 20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ASMR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요새는 TV에서 ASMR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TV나 매체에서는 주로 무언가 조용히 먹는 소리를 ASMR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먹는 소리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ASMR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주 조용한 수업 시간에 친구가 소근소근 귓속말을 해올 때 정소리부터 척추까지 막 간질간질하던 경험,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져줄 때 나른해지면서 잠이 오던 경험, 어렸을 적 엄마가 귀를 파줬을 때 느껴졌던 아늑하면서 간지럽던 기분, 이렇게 묘하게 간지럽고 나른해지는 현상을 ASMR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ASMR 현상을 의도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ASMR 영상 제작이고요. 영상을 통해 ASMR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청각과 시각이 전부이기 때문에 조용한 소리가 ASMR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이 생겨난 것 같아요. 원래 ASMR은 외국의 한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니퍼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공감하면서 그럼 이거를 ASMR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나른해지고 간질거리는 ASMR 현상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게 이제 수면을 유도한다고 해서 주로 불면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 들으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ASMR을 듣는 이유는 아마 각자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잠을 청하기 위해 들을 수도 있고, ASMR 특유의 간질거리는 느낌이 좋아서 들을 수도 있고, 단지 소리 듣는 게 재밌어서 들을 수도 있고, 혹은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누군가 함께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9년 전에 처음으로 ASMR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취업 준비생이었는데요. 저는 원래 연극 배우가 꿈이어서 고등학교 때 연기를 배우면서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러다 이제 입시에 실패를 하고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연극 배우라는 나의 소중한 꿈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져만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입시에 실패를 했으면 다시 입시를 도전을 하던지 아니면 연극 배우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실패했다는 감정에만 파묻혀서 괴로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나의 노력과 의지의 부족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혐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만 취업 준비생이지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쓸모없고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3, 4이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나도 이제 직업을 갖고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일반 사무직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어땠을까요? 사무실에 있는 1분 1초가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꽁꽁 올가매고 있는 그런 기분 있죠? 그렇게 한 달 만에 그만둔 회사만 몇 군데가 됐어요. 앞으로 그럼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나름 열정을 가지고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과연 좋아했을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시인이나 소설가,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글 쓰는 일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무슨 방송 아카데미라는 방송 작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원에 등록을 해요. 이번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잘 다녔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학원에 딱 3번 나가고 안 나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글 쓰는 일은 하고 싶다더니 꿈이었다더니 재미가 없다고 수업을 안 나가는 제가 또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뭐 꿈이고 하고 싶은 일이고 다 필요 없고 나도 직업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하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제가 정말 두려워했던 감정이 있는데요. 바로 나 못할 것 같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는 감정이었어요.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까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저것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업무 보는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 하고 갑자기 학습지 교사로 취직을 해요. 사무직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이 집 저 집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일은 그래도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대부분 아주 어린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이제 교육도 열심히 받고 선배 교사들 따라서 수업 참관도 하고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가 되던 시점에 또다시 나 못할 것 같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아이들 엄마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엄마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렇게 학습지 교사 일을 그만둡니다. 그때가 정말 가장 절망스러웠어요. 나는 남들 다 다니는 회사도 못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해내고 그래도 활동적인 일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그것도 못 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들 아무리 힘들고 지루해도 참고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때가 제 20대 시절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실패가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뭔가 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는 의지도 그럴 힘도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뭔가 시작을 하면 뭐 해요? 어차피 한 달이면 나는 또 나 못할 것 같아 하고 그만둘 텐데요. 그때가 이제 제가 매일매일을 저 자신을 혐오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정확히 25살이었는데요. 사실 25이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다 싶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이것저것 경험하고 도전하면서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가도 되는 나이인데 저는 그때 저 자신에게 너무 친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누군가 ASMR에 대해서 포스팅 해놓은 글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은 뇌가 간질간질해진대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더니 외국인이 나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롤플레이라는 제목의 ASMR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키니까 어떤 금발머리를 한 외국인 여자가 나와서 저한테 막 로션도 발라주고 눈썹도 그려주고 막 립스틱도 발라주면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카메라 앞에 누가 있나? 사실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었던 거죠. 다정하게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만져주고 하는데 되게 좋았어.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그런 느낌. 단지 화면을 통해 나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완벽한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밤을 기대는 게 참 좋았어요. 나를 들키지 않고 마음만 슬쩍 기댈 수 있는 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소중한 나만의 안식처가 생긴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ASMR의 매력에 깊이 빠져서 거의 매일매일 ASMR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ASMR에 빠져서 듣다가 보니까 ASMR 영상이 전부 외국 영상인 거예요. 왜 한국어로 된 건 없지?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걸 한국말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외국 영상은 이제 영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물론 느낌이나 소리는 너무 좋지만 와닿는 건 한국어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나와 같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ASMR 영상 만들고 업로드하는 게 저한테 취미가 돼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던 내가 미친 듯이 몰두해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로 너무 좋다, 잘 잤다, 재밌다 해주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가서도 온통 머릿속에 ASMR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빨리 ASMR 찍을 생각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는 게 너무 재밌다, 평생 ASMR 찍으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취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ASMR이 저에게 살아있는 기분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거예요. 사실 단지 취미생활일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수익 연결을 안 해놔서 첫 영상을 올리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첫 수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로 ASMR 영상 만드는 게 직업이 됐고 지금까지 9년 동안 꾸준히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직장인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공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의 오랜 꿈이었던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제 20대 시절에 나는 못할 것 같아, 실패했어 라면서 포기했던 모든 꿈을 이룬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달도 못 버티던 제가 9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저 자신을 섣불리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을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날들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면서 스스로를 혐오하고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1분 1초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ASMR 영상을 제작하는데 무엇 하나 빠짐없이 큰 자양분이 되어주었어요. 저는 ASMR 영상에서 주로 상황극, 롤플레이 영상을 많이 찍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면서 연기를 배웠던 것도 도움이 됐고요. 3일이지만 작가 학원 다녔던 것도 상황극 대본을 쓰는데 도움이 됐어요. 또 사람을 대하는 걸 배우게 해준 학습지 교사 일도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실패와 좌절로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독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각자의 고민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좀 더 힐링을 주고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ASMR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 그만둬야 될 것 같아만 외치던 내가 이렇게 처참한 시간들이 훗날 나한테 큰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아마 누가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줬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저한테
괜찮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명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ASMR 영상 제작하는 미니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될 텐데요. 네, 벌써 번쩍 손드신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면 네, 질문을 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유튜브 시간이 없고요. 보통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하찮은 ASMR 시리즈 아시죠? 네. 네,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꽃 하는 그 가게서부터 뭐 내일 문 닫을 다가게 그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ASMR은 뭐 이제 강렬한 소리를 통한 티클이라든지 아니면 롤플레잉을 통한 좀 약간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대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것 통해서 어떻게 그런 하찮은 같은 살짝 이제 좀 약간 비꼬기도 하면서 약간 좀 변주를 주기도 하면서 그런 ASMR을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그 이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분이 저한테 막 이거 너무 좋다고 이 물건 너무 좋다고 사시라고 막 판촉하시면은 그게 그렇게 팅글이 느껴져요.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저한테 강매하려고 하실 때 막 꼭 이거 사가세요 꼭 사가세요 막 약간 조금 강매 느낌이 날 때 약간 되게 막 간질간질간질한 팅글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하찮은 ASMR 약간 조금 약간 사짜 느낌이 나는 약간 좀 저렴한 느낌이 나는 그런 ASMR도 분명히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나처럼 뭔가 판촉하는 거를 이제 들었을 때 팅글을 느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다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고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그 서울지식인 축제 그 자원봉사자인 도도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ASMR이 많은 이거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ASMR이 인기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거에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ASMR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실 ASMR을 되게 초창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사물소리 아니면 뭐 시각적 ASMR 등등 많은 정말 다양한 장르의 ASMR이 이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지만 생산되고 있지만 그때 초창기 당시만 해도 롤플레이가 대세였어요. 거의 모든 이제 ASMR 업로드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롤플레이를 많이 올리셨고 그게 상당히 인기가 또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인기를 얻고 이제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ASMR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롤플레이, 상황극,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을 걸어주고 내 얼굴을 만져주고 위로를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먹을 것도 막 이렇게 챙겨주고 물론 화면일 뿐이지만
그런 데서 이제 느껴졌던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사실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요. 딱히 없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정말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기도 힘든 시대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단지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느낌, 함께하는 느낌, 그러니까 다독임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누군가 함께하는 기분, 다정한 위로 같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느낌, 그것이 이제 그때 ASMR의 이제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ASMR의 인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예,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 또 손 들어주십시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저 미니언님 영상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대리인생 시리즈나 아니면 뭐 시간여관 같은 좀 판타지적인 시리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혹시 어디서 얻으시는지랑, 그리고 미니언 숟가락 채널도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다시 활성화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제 저는 이제 ASMR 롤플레이 상황극을 이제 영상을 만들 때 그냥 평범하게 무슨 샵에서 무슨 케어를 받는 거 뭐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좀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스토리들은 다 제가 이제 직접 대본도 쓰고 이제 구성도 짜고 해서 제작하는 영상이잖아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은 사실 좀 상상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뭐 이렇게 각을 잡고 책상에 종이와 연필을 두고 지금부터 이제 그런 스토리를 한번 짜보자 하고 생각이 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뭇잎을 보다가 갑자기 나무가 생각나고, 나무가 생각나다 갑자기 나무는 책상으로 만들었지, 책상은 나무로 만들었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의 가지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시초가 돼서 이제 스토리를 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시간여관 대리 인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방금 이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벗어나고 싶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이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리 인생, 이 고통의 시간을 누가 나 대신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많이 했고, 이 고통의 순간들을 시간 여관이라는 다 욕하면 지우면 되는 거지 하고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단순히 취미로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막 큰 결심이야 하고 얼굴을 드러내고 찍은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얼굴을 드러내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얼굴을 감추는 것도 또 좀 갑자기 웃긴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꾸준히 얼굴을 보인 채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악플. 네, 악플은 저는 사실 ASMR 초창기에 이제 한 사람이다 보니까 1세대다 보니까 이제 ASMR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ASMR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상하다,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서 뭐 그런 악플은 정말 기본적인 악플이었고요. 사실 그런 거에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누구나 처음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낯선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 외모 악플이라든지 뭐 등등 사적인 문제에 대한, 뭐 사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사적인 거에 대한 악플 뭐 이런 거를 달렸을 때 저는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제가 극복해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과제의 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과제의 분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누가 저한테 악플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플을 쓰는 건 그 사람의 과제이지 제 과제가 아닌 거예요. 저를 욕하는 건 그 사람의 과제예요. 저의 과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의 과제를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뭐 간섭할 권한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과제를 하면 되고 저는 저의 과제인 열심히 ASMR 찍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과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제의 분리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새기면서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크게 악플에 동요하거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물론 속상할 때도 당연히 있지만 많이 극복을 해서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무슨 회의감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만둘까봐 약간 그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회의감은 그쵸?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직업이 되고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물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좀 지루하고 아 이제 또 내일은 또 못 찍지, 다음 영상은 또 못 찍지, 또 소품은 또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구하고, 또 시대극 같은 거 하면은 또 조선시대 그런 소품 또 어디서 구하지, 좀 귀찮을 때도 사실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일들도 많이, 물론 한 달씩 짧게지만 많이 해봤고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ASMR 영상 제작하는 거만큼 재밌었던 일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결국엔 ASMR. 아무리 내가 뭐 번아웃이 오고 지겹고 힘들고 조금 루즈해져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는 ASMR이 가장 좋았어,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 저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작가 일도 저는 겸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책이 출판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겸업 작가라는 오랜 꿈이었던 겸업과 ASMR과 함께 오래오래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영상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손 드신 분께. 기술 그런 뭔가 편집 그 앞길에서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니언도 저처럼 이렇게 실패도 많으셨고 이러셨는데 그거는 방해가 되지 않으셨는지, 그건 재미가 없지 않으셨는지 그 너무 궁금하고, 전 그러니까 ASMR도 너무 재미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저를 가로막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이겨내시고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애청자로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더 멋있어지는 미니윤님의 다음 꿈은 무엇인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 ASMR을 이제 촬영을 하면 편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나 뭐 카메라나 장비, 특히 마이크 같은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ASMR은. 저는 그때, 지금은 사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많이 그래도 인터넷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요새는 뭐 인터넷에 ASMR 마이크라고만 치면은 정말 마이크 너무 종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 라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이크를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 녹음기를 뭘 써야 되는지, 뭐 카메라를 뭘 써야 되는지, 편집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정보가 0이었어요. 제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댓글로 구독자분들, 좀 그래도 능력자 구독자분들이, 기기 쪽에 능력자이신 전문가 구독자분들이 정보를 주셨어요. 마이크는 뭐 이런 뭐 바이너럴 뭐 이런 거를 쓰면은 뭐 양쪽에 구분이 잘 되고요. 막 약간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해서 스스로 찾아내서 마이크도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카메라도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카메라가 초점 잡는 소리가 너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초점 잡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중고나라에 팔았던 적도 있거든요. 초점 잡는 소리가 사실 그냥 일반 영상 찍을 때는 그런 거 소리 들리지도 않겠지만 ASMR 영상은 그 초점 잡는 소리, 막 딸그닥거리는 소리 너무 시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구하고 카메라도 매장 가서 제가 직접 다 들어봤어요.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나, 조금이라도 렌즈 소리 나나 다 들어봐서 고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제가 다 발품 팔고 정보 다 제가 일일이 수집하고 알아내서 네, 장비와 다 마련하고 갖춘 거였고, 사실 편집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정말 뭐 하나 꾸준히 못해요. 지금도 꾸준히 하는 게 ASMR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ASMR이 너무 좋으니까 편집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편집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제가 스스로 막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편집을 뭐 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독학으로 배웠고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 보면서 배웠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ASMR이 화려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화려한 기술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ASMR 편집 작업은 비교적 막 그렇게 화려한 효과가 들어가거나 막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뭐 편집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런 거 배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그때 열정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꿈은요, 사실 정말 가장 궁극적인 꿈은 오래오래 ASMR을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지금 9년째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19년도 하고 싶고 29년도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정말 뭐 개인적인 사이트에서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꾸준히 결국에는 ASMR을 놓고 싶지는 않아요. 네, 꾸준히 하고 글도 열심히 쓰고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부터 기술적인 부분